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할 때, 활기차고 생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심오한 이해에서부터 비롯하겠지만, 또 지금 살아가면서 당장에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또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상태가 좋다, 또 못하다, 또 마음이 건강할 때 어떤지, 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과 달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이 편한지, 또 화가 치미는지, 또는 슬픈지, 우울한지, 마음이 설레는지, 이런 등등을 우리는 대체로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를 늘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상태를 알고 내가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좀 고양시켜서 생기 있게, 그리고 활기 있고 기쁘고 설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자주자주 되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마음 상태니까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어떤 경우가 좀 좋고 어떤 경우가 안 좋은지, 어떤 경우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불행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본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그거는 뭐 감정 사전을 만들어서 그 책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많은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 뭐 파헤쳐서 다 세세하게 사실 되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를 대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마음이 실제로 좋은 거는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불안하다든지 또는 뭐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또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편히 자겠다, 마음 편하게 마음 먹겠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뭐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니까 괜찮다. 자기 마음을 아무리 뭐 다독이고 정당화를 시켜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배상할 건 배상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뭐 누구에 드러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걸 무조건 덮고 내가 편안하겠다, 안 되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의 어떤 그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뭐 전염병이 돌거나 이럴 때도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뭐 아주 그 대범하게 또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다가도 무슨 전염병이 좀 생겼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거는 내가 내 건강을 잘 돌보고 조심하면 괜찮다. 또 걸려도 또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마음의 건강에 따라서 마음 먹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면 지루한 겁니다. 우리 나증난다, 또 무료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마음 상태죠. 사실 우리가 긴장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 힘들다, 이것도 물론 불행한 거지만 그것과 반대로 나는 재산도 많고 시간도 많고 뭐 어려움이 없는데 시간 보내는 것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료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뭐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또 일할 생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또 불행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지만 어쨌든 주위 환경이 풍족하고 그런데도 나는 그냥 내가 즐거움만 찾고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즐거움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이렇게 나증난다 그러죠.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미리미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나중에는 외로움에 떨 것이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런 재화나 이런 재산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손이 두 개 있는 건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남을 위해서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말이 있듯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다친 마음, 고갈된 마음으로는 결국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울하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성적 학대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노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위 환경의 어떤 억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울한 경우, 심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불행하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화는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등등의 감정이 우울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소한 일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조그만 것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불행한 자기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는 못한 거죠. 자, 좋은 거는 이제 기쁜 마음, 마음이 샘솟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태, 참 편안하면서도 기쁘고 설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감정에 지금 상태에 있는지 이걸 이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한지 여부를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이 건강한 경우는 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나는 이런 점은 괜찮아. 뭐 내가 조금 그런 부족함 외에도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갈 만한 그런 장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장점을 잘 살려 살아가 보겠다. 이게 건강한 거고요. 내 자신 돌아보니까 부끄럽고 부족하고 뭐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이 돌아보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되면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방황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저 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이제 발견하지를 못하고 좁은데 갇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뭐 그게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렵더라도 돌아보고 또 자기의 장점도 살펴보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점점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자기도 자기 존중감이 생기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뭐 대체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옆에 사람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몇몇 사람이 있지만 뭐 대체로 마음에 들고 또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막 싸워서 우리 척을 진다 그러죠. 그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척진 사람, 원수가 있으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도 적어도 오픈 마인드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친할 필요는 없고 뭐 가까이 가서 일부러 뭐 우리가 가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의 문은 열고 뭐 보고 목례할 정도의 상태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는 건강하지 못한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하고 적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심한 경우에는 보는 사람마다 나중에 다 그 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사회생활하거나 그 인간적인 면에서 대단히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좀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되돌아보고 노력하고 생각해보고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물질에 대해서 좀 나누어 주겠다.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겠다. 이런 것 사람도 있고요. 주위 환경에 대해서 뭐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참 좋다.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즐겁게 해주는 환경은 하나도 없고 전부 삭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자, 내 어려움, 나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 고통이 주어진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 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고통은 안고 있고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진 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걸 도전하라고 또 보다 나은 걸 발견하라고 또 이런 고통을 내가 잘 이겨나가서 더 나은 삶을 살면서 고통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옴짝달싹 못하겠다. 나는 뭐 이걸로 세상이 다 흑색이다. 잿빛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 속에 고립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음식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 맛있는 음식이 참 내 앞에 주어지니까 고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게 그거고 뭐 난 거기 고마울 게 뭐 있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시간의 흐름도 아침에 눈을 뜨니까 햇빛이 있고 참 하늘이 있고 야 오늘 하루도 참 주어져서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또 하루 시작됐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뭐 오늘도 하루도 아유 지겹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또 뭐 좀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 또 세상이 뭐 있다고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음은 만사 끝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이제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건강은 이 몸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고 영혼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만을 위한 방법이 딱 따로 있고 몸의 건강만을 위한 방법, 영혼의 건강만을 위한 방법 이게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로 이렇게 마음과 관련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이렇게 낮은 마음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욕심내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제로 베이스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주어진 거, 그죠? 지금 우리 자연 환경이 옆에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서 생존할 수 있고 뭐 이걸 우리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제로 베이스 이상의 것을 우리는 많이 원하죠.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그 명예를 얻고 또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왜 이것이 주어지지 않냐 이런 불만을 갖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한테 정말 행복을 갖다 주는 건 그 위에 부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훨씬 많은 행복을 준다는 걸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리가 산책할 수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또 뭐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교류할 수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무슨
좋은 고기를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고 이런 것들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실로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좋죠. 좋은데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욕심을 내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제로베이스에 있는 그런 행복들을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베이스에 있는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감사하게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뭐 여행을 하죠. 여행이라는 게 뭐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좀 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막 잡다하게 벌려놓은 일을 정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과거 정리에 이어서 현재의 상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장엄한 어떤 자연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유한성, 좀 이런 데 대해서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인간이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인간 문명을 보면서는 또 인간의 노력의 위대함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쉬고 정리하고 마음의 상태를,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의 건강에 좋은 거죠.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여행을 가끔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좋은 책을 읽으면 좋죠. 그래서 그 좋은 내용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내 마음에 체화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라는 건, 독서는 무조건 좋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서점에 가보면 좋은 책도 물론 많지만 그냥 단순히 뭐죠? 잡다한 지식이나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 물론 그 지식이나 잡다한 자료들이 내 삶이나 내 일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박학다식함을 위해서, 그걸 또 뭐 과시하기 위해서 읽는다든지, 또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표피적으로만,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표피적으로만 뭐, 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근엄하게 또 뭐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만 제공하는 것, 그것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냥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책을 읽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인관계 뭐 20가지 비법 뭐 이런 책들 있죠. 그죠?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가벼운 삶의 노하우만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만 따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 삶을 진정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하고,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이나 그런 어떤 글귀나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계속 읽어만 나갈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음미해보고 생각해보고 책을 덮어놓고 이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글귀는 하나를 읽고 내가 생각할 것이 있으면 하루 종일 책 덮어놔도 좋습니다. 아니 며칠, 몇 달을 덮어놓고 그 말 한마디를 잘 되새기면서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성철종정 스님이죠. 이분이 말하는 오소,
작은 5가지 적게 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니까.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 선종을 선을 한 분이죠. 불교는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교종은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하는 건데, 참선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책 읽는 걸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철 종정은 오소, 적게 자고 적게 먹고 적게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그다음에 적게 읽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잡다한 책들 많이 읽는 걸 경계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책은 읽고 음미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고양에 도움을 주는 책은 읽는 게 좋은 거죠. 자, 인간관계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이 밖으로 나 있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많이 보이고 자기 자신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그것이 전혀 없으면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으면 그 단점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참 다 좋은데 구두쇠야. 돈을 잘 안 써. 자기 돈 낼 때 되면 쏙 빠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그런 구두쇠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단점, 물론 장점도 많이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보고 다른 사람의 흠을 문제점을 잘 이렇게 좀 포용해주고 감사 안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50대 50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 정도 해. 이렇게 하면 대체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70 줄 테니까 넌 30만 해. 그래도 약간의 분쟁은 사실에 있게 돼 있는데 어쨌든 내가 너그럽고 그냥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나 성인들은 경우를 따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자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사랑하고 자비하고 수용하고 너그럽게 하더라도 자기 그릇만큼 하지 자기 그릇을 넘어서서 무조건 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해하는 뜻이 너그러운 뜻이 그렇게 가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 그릇을 넓혀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해하고 이런 건 좋은데 내 그릇이 이만한데 그릇이 넘치는데 스트레스가 막 넘치는데도 이해하는 뜻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자기 속에 쌓여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화를 낼 때는 낼 수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거는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그릇을 넘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휴식 시간을 자주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운동 꼭 필요하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